예, 여러분. 오늘은 교재 생애를 넘는 경험에서 지혜를 구하다의 제 154페이지 젊은이의 애정 교제에 관하여 가부보다는 어떻게를 권고해야. 그리고 요 단원이 이제 간단하니까 그 다음에 155페이지 어려운 연애의 성공은 운명을 개척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니까 이것을 중심으로 오늘 두 부분을 한꺼번에 강의를 해나가겠습니다. 154페이지 본문을 읽으면 젊은이의 애정교제에 대하여 부모 세대는 가끔 우려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미 교제하고 있는 사이에 대해서는 쉽사리 부정의 견해를 제기하기는 어려운 사정이 있다. 사랑에 빠져있는 중에는 어떤 현명한 어른의 올바른 충고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젊은이의 사랑 이런 것에 대해서 그것이 뭐 위험하거나 잘못되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을 세상을 많이 산 어른이 아무리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들도 젊은 시절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면은 아무리 그러니까 어른이 어떻게 뭐 얘기한다 하더라도 일단 사랑에 빠지고 그리고 그 사랑이 뭐 가치 있는 사랑이고 뭐를 떠나서 일단 원초적인 성욕에 의한 어떤 말릴 수 없는 그런 것에 휘말리게 되면은 누구의 충고도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이제 다 아실 겁니다. 결국 관망이 최선의 길이다. 그럼 어른들은 그 주변의 사람들은 관망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이것은 너무 또 무책임하고 소극적이죠. 근데 하여튼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하고 교제한다고 하여 반드시 결합에 이르는 것도 아니니 그렇죠. 이제 젊은이들이 이게 어떤 교제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뭐 결합을 해서 아주 그냥 그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관계로 발전되는 거 그런 경우는 많지 않고 대부분 좀 그들 자신의 상처를 동반하지만 뭐 1, 2년, 3, 4년, 5, 6년 그런 시기를 지나서 헤어지고 마는 원래부터 잘 맞지 않는 사이라면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관망하는 것도 일종의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 깨달아서 헤어지게 하는 걸 놔둬야지 그러기 전에 헤어지려고 그렇게 해봐야 들어오지도 않고 오히려 원망만 산다 이 말이죠. 순리적인 결말을 기다리는 관망 이외에 주변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적다. 너무나도 냉정한 이야기죠. 그렇다면 인생을 상대적으로 아는 자들은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인가? 이제 그렇다고 이제 완전히 무관심으로 일관해야 될 것인가? 그건 또 이 세상의 어떤 그 시스템 이제 서로가 사람들끼리 서로 가르치고 이어나가는 그런 시스템을 생각할 때 그럴 수도 없죠. 그러니까 완전히 무관심하게 있을 수도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의 교제를 가부를 판정하는 데서 떠나 그러니까 헤어지라 그런 말을 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그들에게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어떻게 함께 살아야 할 것인가를 권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니까 가부보다는 어떻게 살아를 권고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울리지 않는 사이에 어떤 문제 있는 사이 이렇게 맺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그렇다면은 어떻게 사는 것이 최선인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세상을 더 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교제하는 커플 중에는 서로 조건이 잘 어울리는 예도 있지만 비교적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럴 때 각각의 경우에 따라 대처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이제 서로의 지식이나 연령이 차이가 나면은 서로 동일 수준에서 맞서지 말고 서로 존중하고 감싸주는 관계가 되어야 할 것이다. 누구 지식이 높은 사람, 지식이 낮은 사람이 서로 그러니까 교제를 한다. 이럴 때는 그러니까 지식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을 감싸주고 이 사람은 또 높은 사람을 존중하고 서로 그래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가령 이제 그 남자가 가령 어 학력 수준 뭐 꼭 그게 전부의 잣대는 아닙니다만은 그것이 좀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이 여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과 결혼했을 때 뭐 모두가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이제 그럼 여성
속에서 지식이 더 높다고 가정할 때. 근데 이런 경우에 가령 남자가 가부장제 그런 것을 미련이 더 가지고 그러면서 여성의 충고라든지 그런 것을 좀 더 다른 사람의 경우보다 존중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행하려고 한다. 이렇다면 그러면서 자기는 뭐 자기가 고성 그렇다면 여자가 좀 자기보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더 못해 보이는 그런 여자하고 결혼했어야지. 자기는 잘난 여자, 좋은 여자, 조건 좋은 여자와 결혼하고 싶어 하면서 막상 결혼하고 나면은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밑에 두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옳은 것이 아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존중하고 감싸주는 사이. 연령이 차이가 나서 그런 경우에도 어, 연령이 높은 사람은 물론 이제 이 경우는 오히려 지식이 높은 사람처럼 조건이 우월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못한 건인데 연령이 높은 사람은 그렇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런 만큼 젊은 상대방을 이제 감싸주고 여러 가지 이해를 해주는 그런 것이 되어야지. 그러니까 특히 남자들 이제 나이 먹으면서 자기네는 이제 젊고 그런 이쁜 아가씨를 원한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과 결혼했을 때 그 사람의 어떤 모든 것이 자기를 따라오지 못한다는 거, 자기의 생활상 경험을 따라오지 못한다는 거, 그걸 이해하지 않고 자기의 모든 것을 그대로 그냥 동일선상해 주길 바라고 그보다 못한 거에 대해서 자꾸 불만이 갖거나 야단을 치거나 이러면 안 되죠. 이제 자기가 그만큼 감싸주고 예, 이끌어주고 그런 것을 감수해야죠. 그러니까 남자가 자기보다 비슷한 여자면 어쩌면 좀 이제 동등하게 자기와 같이 그러니까 자기를 이해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서 서로 이렇게 편하게 지낼 수도 있지만 자기보다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한테는 그만큼 더 자기가 이해를 해주고 어, 감싸주는 그런 반대급부를 가져야 하는 겁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죠. 그러니까 남자가 이렇게 자기보다 젊은 사람하고 하면 그만큼의 양보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서로의 집안 환경의 차이가 나면 그만큼 업보 해소의 사명이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것도 상당히 함축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집안 환경, 집안이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서로 맺어졌을 때, 그만큼 이제 이쪽을 도와주라는 그런 업보 해소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 되지. 이것을 갖다가 뭐 차이가 예? 불공평한 결혼이다 이렇게 딴 사람이 그런다고 해서 자꾸 그런 의식을 갖거나 이러면은 결국은 이건 올바르게 맺어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업보 해소가 된다 그런 뜻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이제 이 단어는 그러니까 아주 순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고요.